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의 공천은 정치 보복이라며 어젯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류성걸, 주호영 의원도 어젯밤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대구 경북 5명의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판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과 보육 금지가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 2주째 접어들었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진척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쌀쌀하겠습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까지 많이 내렸는데요. 내일도 눈 소식이 있어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새벽녘에는 곳곳으로 비도 내렸는데요. 이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아침 중에만 경북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현재까지 봉화 석포에는 14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이 눈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가 4도, 안동 3도, 봉화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도 낮겠고요. 여기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실제 기온보다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관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요. 옷도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결국 큰 반전은 없었습니다. 20대 총선 태풍의 핵으로 부상한 새누리당 대구 동구을 유승민 의원이 어젯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탈당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는데 총선 전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은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출마를 위한 탈당계 제출 마감 시한을 1시간 15분 남겨둔 어젯밤 10시 45분. 오랜 칩거를 접고 선거 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낸 유승민 의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언급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헌법에 의지한 채 저의 오랜 정든 집을 잠시 떠나려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천을 진두지휘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를 겨냥한 듯 거침없는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한구 위원장의 당 정체성 발언과 관련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정체성 시비는 개혁의 뜻을 저와 함께한 죄밖에 없는 의원들을 쫓아내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자기와 뜻을 같이 했다는 이유로 경선의 기회조차 박탈당했지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로 개혁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동지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와 보수 개혁의 꿈을 이루겠다며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해 공천 탈락한 친유승민계 의원들과의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동구을 지역에 대한 공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만 전 구청장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과 함께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년간 당과 동고동락을 함께하면서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신복으로까지 불렸던 유승민 의원이 이제 홀로 서기를 선언했습니다. 유 의원의 무소속 출마를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20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유승민 의원 외에도 어젯밤 류성걸, 주호영 의원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모두 5명의 현역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새누리당 공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대구 동구갑 류상권 의원도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탈당계를 내고 무소속 출마를 밝혔습니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류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중앙당에 재심 요청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결정 취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누리당 공천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불합리한 공천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구의 정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공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구 수성을이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공천에서 배제된 삼선의 주호영 의원도 어젯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구미을 김태환 의원과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에 이어 대구 경북에선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승민, 유성걸, 권은희 새 의원의 경우 무소속 연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대구 경북 선거판이 현역 의원들이 대거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 출마에 나서면서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번 총선 전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한편 어제 법원이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후보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인선 후보 공천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 우선 추천 지역 재공모 등 대구 수성을에 새누리당 공천자를 내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구 경북 각 선관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추천서를 내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 등록을 마친 후보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할 수 있고 그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1명이 돌보는 아이 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초과 보육 금지인데요. 올해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초과 보육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지난해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에서 초과 보육 금지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이달부터는 모든 어린이집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반별 정원의 탄력 편성을 지자체에 넘기면서 초과 보육을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대구시는 형제 동반 입소 등 특별한 경우 반별 1명씩 최대 4개 반까지 증원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이미 반편성이 끝나 현실성이 없다는 어린이집 요구를 받아들여 상반기까지는 조건 없이 증원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들은 현실적으로 초과 보육이 필요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보육료가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탄력보육이 이제 그런 된 건데 탄력보육하면 무조건적으로 뭐 환경이나 보육 환경이 나빠지는 걸로만 생각하니 운영이 우선적으로 되어줘야만이 환경도 좋아질 수 있고. 하지만 교사나 학부모들은 돌봐야 할 아이가 늘면서 보육 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사고와 학대의 우려도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상반기까지 조건 없이 증원을 허용한 건 이익단체의 손만 들어준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자체가 엄청 높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1명, 2명, 지금 3명까지 허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경이 나아질 리는 없다라는 거. 정부가 초과 보육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보육 정책이 혼란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처럼 보육을 맡겨야 하는 경우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는 음식이 영양식인지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인지 부모들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포항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나 더 생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급식지원센터 직원들이 포항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조리실의 위생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건강식단도 짜주고
음식이 짜지는 않은지 염도까지 측정합니다. 여사님, 오늘 우리 국 염도는 0.46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적당합니다. 급식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합니다. 칫솔을 이렇게 넣고 안쪽에도 동글동글 10번씩 굴리면서 닦아주어요. 급식지원센터는 여건상 영양사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전반을 관리하는데 한 달에 한 번꼴로 급식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 식습관 지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많이 만족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포항은 지난해까지 급식지원센터 한 곳에서 보육기관 150곳을 관리했지만 이번에 한 곳이 더 생기면서 관리 대상 기관이 전체의 66%인 2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포항대학 쪽 교육시설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센터를 갖다가 운영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항의 제2급식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가정어린이집 62곳이 관리 대상에 새로 편입돼 급식 위생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이 발생한 지 2주째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면서 수사는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독극물 미제 사건이 하나 더 느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년간 농약 음독 관련 미제 사건만 5건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2004년 대구 농약 요구르트 사건과 3년 뒤 영천 전통시장 농약 드링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농약인 메소밀의 출처에 대해서 농약방을 상대로 계속 탐문 수사를 하고 이후 전남에선 비빔밥에 충북에선 콩나물밥에 섞인 농약으로 주민 12명이 죽거나 다쳤고 2년 전 제주 경로당에서는 또 한 번 농약 소주로 70대 노인이 쓰러졌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청송 농약 소주 건처럼 열린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로 범죄자와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이 없어 단서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흉기라든지 지문이라든지 접촉성 같은 경우 원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무기를 들고 사람을 직접 가해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이번에도 경찰은 마을 내 잔재된 갈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데다 주민들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 벽에 부딪혀야 된다 할까. 이제 오늘 14일째인데 최소한 한 달까지는 바짝 해봐야죠. 우리가 계속 나와서 주민들 입을 열어야죠. 사건 당일에서 멈춰 있는 청송 농약 소주 사건. 이대로 영영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대구 북구 매천시장 인근 창고동에서 불이 나 소방차 40여 대가 진화에 나서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농수산물 보관 창고 9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힘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대구 사회복지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모두 11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는데 복지는 정치다라는 화두를 유권자이자 시민들인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전쟁 이후 산업시대를 열어갈 시기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노동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1945년의 시대정신이란 다큐멘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복지국가 기틀이 다져지는 과정을 통해 복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영화제에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복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 우리 국민 하나하나, 노동자 시민 하나하나들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많이 이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고향을 떠나 피난 가야 했던 주민들의 이야기.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고발하려던 다큐 감독이 다국적 기업의 온갖 방해를 헤쳐가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등이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상영됩니다.
올해부터 관람료를 받기 시작했지만 영화제는 7년째 대구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9개 단체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어서 전체 영화제 재정을 충당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후원을 받는데 대략 한 200~300만 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영화제는 복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다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상북도가 앞으로 도청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5대 전략사업, 28대 세부사업 계획을 공청회에서 내놨는데 세부 사업 내용이 빈약하고 시기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놓은 향후 도청 신도시 활성화의 기본 방향은 문화도시, 생태도시, 행정도시입니다. 이를 위해 4대 부문에서 5대 전략사업과 28대 세부 사업안을 밝혔습니다. 자족도시 기능 향상을 위해 국가 일반 산업단지, 복합 메디컬 컴플렉스를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세부 사업으로 연구단지, 대형 아울렛 등을 유치합니다. 생태도시 디자인을 위해 호민지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산림 휴양 공간, 자전거 도로, 수변 공원 등을 조성합니다. 역사 문화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형 복합 관광단지를 필두로 국립박물관, 푸드밸리, 예술인마을, 둘레길 등을 조성합니다. 특화 발전 전략으로 마이스 산업 복합지구에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여성 가족 플라자, 종합 스포츠타운, 우수 명문고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또한 일반 산업단지 유치에 중점을 두고 또한 1단계 사업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기반 시설 관계 같은 거는 대형 병원 유치라든지 호텔 유치라든지 대형 마트 유치 같은. 하지만 기존에 나온 계획을 모아 나열한 수준에 지나지 않고 세부 내용과 추진 전략도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청 신도시만의 특성을 살린 방안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 도시하고 관계 설정이라고 봅니다. 빨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신도시 2단계 개발 계획은 이미 지난 연말부터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으로 지속적인 상생 협력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공무원들의 상호 교육 교류와 협력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행해오던 교육과정의 교류 외에 대구 경북 한풀이 상생, 시도정 이해 과목, 6급 중견 실무 리더 과정 등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또한 시도의 주요 시책과 우수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추진 등 실질적인 교류 협력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해서 주거 실태를 조사합니다. 실태 조사는 주거 취약계층 17만 가구 가운데 3천여 가구를 표본으로 정해 오는 9월 말까지 주거 형태와 주거 이동,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등을 조사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합니다. 제16회 대구 건축박람회가 오늘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 경북 지역 최대 규모로 진행되며 200개 업체가 참여해서 500개 부스 규모로 열립니다. 최근 관심이 늘고 있는 친환경 주택과 전원주택, 큐브하우스, 그리고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건축 관련 제품과 소품 등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 시남 지하차도가 6차로로 확장돼 내일 모레 27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사업으로 56억 원을 들여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힌 시남 지하차도를 오는 27일 일요일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칠성 지하차도와 평리 지하차도도 다음 달 초 재포장을 끝낼 예정이며 성동 구가차도는 75% 정도 공사가 끝난 가운데 오는 10월에 개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옥상처럼 잘 쓰지 않는 공간에 농장을 조성하는 대구시 지원 사업이 일선 학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학교 농장 조성 사업에 30개 학교가 신청해 절반인 15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학생들이 100제곱미터 면적에 직접 농장을 조성하고 식물들의 성장 과정 등을 관찰하는데 대구시로부터 한 해 3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도시농업을 체험하면서 교육의 장으로 활용돼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면서 날이 다시 쌀쌀해졌습니다. 새벽녘에는 곳곳으로 비도 내렸는데요.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아침 중에만 경북 남부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산간 지역에는 때 아닌 폭설이 내리면서 현재까지 봉화석포에는 14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눈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고 대기 상태는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 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고요. 한낮에도 12도를 밑돌겠습니다. 문경의 기온 2도, 구미 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3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10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 이후로는 기온이 점차 올라 봄 기온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